독도 14번 한국의 점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불법으로 점령했다 이래가 계속 따지는데 한국에서는 무조건 하고 우리 거다. 그러니까 왜 뭐 이런 식인데 대화를 하자면 그래가 안 되고 우선 이 점령의 과정이나 이 불법성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완전한 지식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걸 검토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보다는 좀 나은 또 남의 다른 사람들의 이 생각에 한 수 보태는 거는 된다 싶어서 이렇게 해봤고 여러 가지 색깔을 이렇게 칠해놨는데 이 이야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눈으로 보기에도 보기 힘들고 이래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노란 바탕을 한 것은 독도를 점령하게 되는 과정이고 이 빨간 글씨를 쓴다는 것은 피 색깔을 해서 독도 폭격에 관한 것입니다. 폭격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록색 바탕으로 폭력 권한 생성 과정인데 이 색깔 여기 칠하는 색깔하고 여기 칠하는 색깔하고 맞출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초록색 같은 초록색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무 색깔도 안 한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사정입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정황을 보면 이 색깔이 붉긋붉긋하듯이 난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복잡다단한 난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난세의 이 초점을 한번 봅시다. 한국이 이 물리적으로 점령을 시작한 것은 정부가 아니고 홍순칠이라는 사람과 그 친구들입니다. 일명 독도 이용 수비대. 그러니까 1953년 4월부터 정식이 아니죠. 불법으로, 그러니까 한국법에 의하여 불법으로 그 혼란 중에 독도 점령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홍순칠의 나이는 24살이었고 특무상사 출신이라고 하며 전쟁 도중에 여기저기에 널려있던 무기를 수집하여 부대를 조직하여 그 독도를 갔습니다. 그것을 촉발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1년도 안 되죠. 여기서까지가 한 7달 전에 독도의 제2폭격이 일어났습니다. 사상자는 없었지만은 그 당시에 홍순칠의 나이는 23살이었고 그로부터 4년 전에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폭격으로 인하여 또 죽을 수 있다는 생각, 절박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이것이 한국법에 의하여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런 것을 따질 어떤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처지가 아니고 모든 것은 혼란 중입니다. 그러면 제2의 폭격이 일어났다. 누가 왔느냐? 미군이 왔습니다. 그때 미군은 연합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로부터 5달 전에 약 5달 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가 되면서 발효와 동시에 연합사의 권력은 종료됐습니다. 연합사의 권력 그러면 거기 있던 미군은 연합사령부의 이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순수히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군대였습니다. 지위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 독도 제2폭격이 무슨 권한을 누구의 어떤 법적 권리에 의하여 미군 비행기들이 이곳에 폭격을 했냐? 그걸 따지기가 무척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그로부터 한 폭격으로부터 제2폭격으로부터 한 1년 전에 스캐핀 2160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것이 이 스캐핀 그보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스캐핀 1778호를 원천 무효화시키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했고 이것은 독도를 폭격장으로 연합사의 폭격장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연합사가 없어졌고 권력이 원래 연합사의 권력이 종료되고 되었다면 이 폭격이 일어난 것은 연합사의 이 2160호에 의한 것이 아니지 않을까.
그걸 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따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연합사가 없어지고 나서 석 달 뒤에 있었던 일본의 관보에 묘한 것이 나온 겁니다. 그 뭐냐면 거기서 관보에서 외무대신, 일본의 외무대신이 한 말이 미군에 제공하는 시설 및 구역, 이제 미군, 연합사군이 아닙니다. 미군에 제공하는 시설 및 구역, 다케시마 폭격 훈련 구역 지정, 이런 식으로 관보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것에 의하여 요 관보에 결정한 일본 외무대신이 말한 이 일본 정부의 권한 부여에 의하여 독도를 포격했다면 일본은 월권 행위입니다. 왜냐하면은 독도는 일본 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 땅인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고 한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 주1 미군에게 그 폭격장으로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일인지 아니면 스캐펜의 이거 어떤 이노셔, 그 뭐라면 관성에 의하여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러니까 미군들이 자기가 지금 연합사 소속인지 미군 소속인지 그런 걸 분간을 못한 건지, 이 엄청난 혼란입니다. 그래서 홍순칠의 입장으로서는 다시 폭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독도를 점령하고 그것을 결사대를 조직한다,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뒤에 네 번의 충돌이 있었고, 네 번 이후에 이제 한국의 경찰이 점령을 했는데 충돌이 있었고, 거기서 일본인들의 사상자도 있었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일본이 홍순칠의 행위를 비난한다는 것은 파렴치한 짓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러면 제1 독도 참사, 그러니까 독도 폭격 1호를 한번 봅시다. 독도 폭격 1호를 보면 홍순칠이 나이가 19살 때인데, 그때는 스카핀 1778호에 의하여 이걸 폭격을 하기로 했는데, 스카핀 1778호는 이 불법 문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스카핀 1033호에서 일본인이 독도에 일본이 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 1778호에는 그것을 언급하지도 않고 그냥 흡사 1033호가 없었던 양 이렇게 해버리고, 이 작성 내용을 한국을 관리하고 있는 하지중장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완전 기습 공격이고, 미국은 사과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변형태 서한에서도 그걸 언급했고, 이것은 한국에서는 뼈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국 사람들은 당했는데, 여기서 총격전이 일어났다 이런 것까지 따지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독도 참사 48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독도 참사에 일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그것도 지금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일본인의 역할은 보면, 이 쭉쭉쭉 올라가 보면, 과거로 돌아가 보면, 연합사가 처음으로 제너럴 오더란 이름으로 군정을 시작하는 관리 문서를, 긴 문서를 낸 것은 2차 대전이 끝난 불과 이틀 후입니다. 이 이틀 후, 아직까지 이 소련은 총질을 멈추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벌써 미리 준비했겠죠. 확 풀어놨는데, 거기에 제10조에 뭐라고 써놨냐면, 일본 및 일본 통제하의 모든 군관민은 연합군이 일본과 일본 통제하의 지역을 점령하는 일에 협조하고 지원할 것, 이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나온 9월달에 나온 2번 문서, 여기서는 제너럴 오더를 하고, 여기는 디렉티브를 하고, 여기는 스캐핑이라 했는데, 이 세 개가 똑같은 겁니다. 이름이 이리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랬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지령서입니다, 전부.
이 짧은 문서에는 연합사의 필요에 따라 일본의 모든 현지 자원을 수용할 수 있어 일본은 연합사의 필요에 맞는 능력을 보유한 인력을 제공할 것. 이것을 볼 때 상당히 가능성 있는 것은 이 스캐핀 1778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본인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여기 다시 돌아가 보죠. 1952년 독도가 누구 땅인지 미정인 상태에서 일본은 함부로 미군에게 독도를 폭격 훈련 구역을 주지 않습니까? 함부로. 그런 일을 한 일본이라면 독도 참사를 일으킨 원인이 되는 이 1778호도 작성에 일본이 관여했고 미국과 일본이 이 연합사에서 미군의 정체가 연합군 사령부에서 미군으로 바뀌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었고 일본인들도 여기서 미군을 도와준 일본인들도 계속 그대로 있지 않았는가. 이런 조사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점령이 불법이냐,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독도를 지켜 있어야지. 그럼 일본이 그걸 점령하면 합법입니까? 현실적으로 한국인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그 가서 지켜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계속 한국 사람들이 들랑 그랬고 더구나 거기서 수많은 피를 흘렸는데 그럼 이 피값은 어떻게 받을 겁니까? 지켜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독도 점령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